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올리브성형TV 성형외과 전문의 반주섭 원장입니다. 유튜브에 접속하셔서 코성형에 대해서 이것저것 조금 알아보시다 보면 정말 자주 볼 수 있는 단어가 있죠. 바로 늑연골인데요. 오늘은 늑연골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고 늑연골로 수술했을 때 휘는 현상, 와핑 현상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늑연골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늑연골은 우리 몸의 흉곽에 붙어있는 갈비뼈에 연결되어 있는 연골을 말하는데요. 코성형 수술에서 코를 눕히는데 이 늑연골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늑연골은 우리 몸의 연골 중에서 길이가 가장 길고 가장 양이 많은 연골인데요. 늑연골은 맨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래쪽으로 순서대로 번호를 매기게 됩니다. 한쪽 흉곽에 보통 1번부터 12번까지 12개의 연골이 존재하고요. 좌우 합치면 총 24개의 늑연골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 총 24번의 채취가 가능한 연골이 되겠죠. 실제로 코 수술 시에는 보통 5번에서 한 10번 정도까지 연골 중에 하나를 사용하게 됩니다. 늑연골은 귀연골, 비중격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많이 사용하고요. 필요한 연골량이 많은 경우, 예를 들면 높이를 많이 높여야 되거나 길이를 많이 늘려야 하는 경우, 콧대도 자가 조직으로 가장 많이 높이기를 원하는 경우 등에 주로 사용됩니다. 늑연골 수술의 장단점도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먼저 자가 늑연골의 장점은 첫째, 충분한 양의 연골을 채취할 수가 있습니다. 양이 많으므로 코끝뿐 아니라 콧대도 늑연골로 높일 수 있고요. 코의 기둥인 비중격을 재건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길이가 길고 지지력이 우수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코를 많이 높이기 원하는 경우, 화려한 코 모양을 원하는 경우, 또는 코가 짧아서 길이 연장이 많이 필요한 경우에 유용합니다. 셋째, 자가 조직이기 때문에 염증 발생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이고요. 염증 발생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염증으로 인한 구축 발생 가능성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재료입니다. 즉, 안전성이 매우 높은 재료라고 하겠습니다. 넷째, 자가 늑연골은 시간이 지나도 흡수가 거의 되지 않아 장기적으로 모양이 잘 유지가 됩니다. 자가 조직 중에 진피와는 상반되는 점이죠. 자가 늑연골의 단점은 첫째, 가슴이나 배에서 채취가 필요해서 한 2-3cm 정도의 절개 흔적이 남을 수 있습니다. 둘째, 채취에 필요한 수술 시간이 추가되고요. 비용도 증가하게 됩니다. 셋째, 2-3일 정도 채취 부위에 뻐근한 느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늑연골을 자기 몸에서 채취하게 되면 자가 늑연골이라고 하는데요. 반면 타인의 사체에서 채취한 늑연골을 가공해서 상품으로 판매하는 재료도 있죠. 이 재료를 흔히 기증 늑연골이라고 부릅니다. 기증 늑연골의 장점은 상품으로 나와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자기 몸에서 연골을 따로 채취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고요. 따라서 수술 흔적이 남지 않고 수술 시간이 단축된다는 점인데요. 기증 늑연골이 이처럼 장점만 있는 재료면 좋겠지만 실제로는 기증 늑연골은 몇 가지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서 코성형 수술을 전문적으로 많이 시행하는 의사들 사이에서 사실 점차적으로 그 사용이 줄어드는 추세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경우도 요즘은 자가 늑연골을 주로 권하고요. 기증 늑연골은 본인이 꼭 사용하고 싶다는 경우가 아니면 잘 권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증 늑연골의 단점을 말씀드리면 첫째, 가장 큰 단점은 시술 환자의 10 내지 20%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기증 늑연골이 흡수가 되거나 부서지게 되어 지지력을 소실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고요. 이로 인해서 코끝 처짐, 들림 등의 변형이 일어나고 결과적으로 이로 인해 재수술 필요성이 발생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둘째, 염증 발생 가능성이 자가 연골에 비해 높습니다. 셋째, 타인의 사체에서 채취한 연골이기 때문에 방사선이나 약품으로 처리 과정을 거치더라도 프라이온 질환의 전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죠. 프라이온은 고온에서도 잘 죽지 않는 전염성 물질인데요. 예를 들면 광우병도 프라이온 전염에 의한 질병입니다. 본론으로 넘어가서 늑연골 코성형에 대해서 상담 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늑연골로 수술하면 휘는 현상, 와핑 현상이 있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저는 요즘 와핑은 발생 가능성이 거의 없으니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와핑은 기술적으로 상당 부분 예방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그만큼 많은 경험과 기술이 축적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장님, 와핑을 예방하기 위한 수술 기법이 따로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늑연골의 와핑을 예방하기 위해서 채취 기술과 조각 기술이 필요한데요. 늑연골은 연골 자체에 결이 있다고 할 수 있고요. 결에 어긋나지 않게 고든 부위를 채취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조각할 때도 한 부분을 과도하게 잘라내지 않고요. 균형 있게 조각해야 되고요. 이런 기술을 사용하게 되면 와핑은 사실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밖에도 와핑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수술법이 개발되어 있는데요. 몇 개의 판으로 잘라서 합쳐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늑연골을 갈아서 입자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럼 와핑이 일어날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채취 및 조각 기술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사실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저의 경우는 발생 가능성을 1% 미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늑연골 와핑 문제는 늑연골 경험이 없는 병원들에서의 상담 과정에서 지나치게 과장되는 측면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 혹시라도 와핑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만약 와핑이 발생한다면 꺼진 부위를 지방이나 연골로 채워서 교정하는 방법 또는 삽입된 연골의 모양을 다듬는 방법 등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교정할 수 있습니다. 기증 늑연골보다 자가 늑연골의 경우 와핑 현상이 발생할 확률이 더 높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 말인가요? 사실 기증 늑연골이나 자가 늑연골의 와핑 확률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와핑이라는 현상 자체가 콧대에 늑연골을 사용했을 경우에 발생 가능성이 생기는 것인데요. 코끝에 지지대로 늑연골을 사용할 때는 와핑이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죠. 기증 늑연골은 코끝 지지대로 주로 사용하고 콧대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와핑이 덜 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뿐이지 실제로 두 재료의 와핑 현상 발생 확률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늑연골로 했을 때 와핑 말고 다른 부작용은 없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와핑 현상 외에 늑연골은 채취 과정에서 늑연골 아래에 있는 흉막이 손상될 경우 기흉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그 발생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고 발생하더라도 크게 치료가 필요하거나 임상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늑연골 수술과 부작용 중에서 휘는 현상, 와핑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어떤 수술과 방법이 되든지 분명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수술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시점이 될 수 있으니 충분한 시간과 많은 정보들을 깊숙하게 알아보시면서 준비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유용한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올리브 성형TV 성형외과 전문의 반준섭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